건설업체 삼부토건이 이게 김건희 여사와 연관이 있다라고 알려진 그런 업체인데 이게 주가 조작 의심이 계속 나왔었어요. 2023년 5월에 이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완전 폭등했는데 원래 주가는 한 1,050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2달 만에 5배로 뛰었다. 한 5,000원 정도로 뛰었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쭉 이제 받고 왔는데 그래서 특히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경우는 작년 7월에 나온 거였고 그다음에 지난해 10월에 한국거래소에서 금감원에다가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넘겨줬어요. 그래서 금감원이 계속 조사를 해왔다는 건데 사실 그 이후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제 결론을 못 냈다라는 거고 일단 내용에 앞서서 먼저 이 시점에 이게 불거진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결국에는 증권거래소나 네. 금융감독원에 있는 직원들, 네. 조사역, 검사역 이런 분들의 불만이 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알아챈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미리 그냥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국회에 있을 때 정무위를 해봐가지고 증권거래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여기를 피감기관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주가 조작을 시세 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증권거래소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사하는 시간이 걸려요. 네. 이상거래 징후해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금감원에 넘깁니다. 네. 그럼 금감원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네.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다 넘겨요. 네. 그래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가고 뭐 증거 확보하고 관련자들 소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증권거래소랑 금융감독원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 그냥 여러 가지 뭐 돈 거래, 뭐 통정 매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라서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상 증후가 있으면 검찰이 넘겨야 되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넘기지 않고 이것을 좀 누르고 뭉개고 그러지 않았느냐. 3개월은 훨씬 지났으니까 넘겨받은 지. 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니 도대체 이거 좀 왜 안 넘기느냐. 직원들이 불만을 얘기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언론사라든지 야당 쪽에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가고 그런 것을 당연히 이복현 금감원장이 알고 미리 선수치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미 논란이 된 다음에 이복현 원장이 어젠가요? 네. 어제 확인을 했어요. 네. 뭐 100억 원의 차익을 봤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요 정도로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당 의원 정무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네. 그 앞과정은 아마 장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툭 어디서 나왔겠죠. 뭐 취재도 좀 잘하고 야당 의원도 좀 조사를 해서 나왔겠지만 사실은 이미 3부 체크하고라는 거는 최상병 관련해서 멋쟁이 해병 단톡방 나왔었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종호 대표가 혹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던 것 아냐 하면서 나왔을 때 그 네. 단톡방에 맨 끝에 한 줄 내일 3부 체크하고 네. 요것 때문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혹시 권력이 개입된 거 아니야? 그때부터 얘기가 됐잖아요. 작년 네, 초부터. 맞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고.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이슈가 돼 있고 특히 권력 관련 의혹이 있을 때는 아예 없으면 아마 다 숨기고 싶겠죠. 저도 뭐 이해해요. 네. 괜히 권력 핵심부에 있는 거 내가 막 열심히 파서 그런 분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심정적으로. 돼요. 심정적으로. 내가 이거를 막 인지상정상 그런 훌륭한 분도 있겠지만 안 그런 분들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네. 굳이 내가 이거 파서 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외면하고 싶고 그러겠죠. 근데 이슈가 이미 됐잖아요. 이슈가 3분 내일 체크하고 이슈가 돼 있으면 이건 당연히 기관에서 그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더라도 이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없어졌죠. 이미 뭐 디올백,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보고 네. 검찰에서도 그 세다는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금감원이 야야 우리 그냥 조용히 있어. 일단 조용히 물론 있어봐.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죠. 근데 상식적으로 볼 때는 길어졌고 더군다나 권력 개입에 대한 의혹을 받는 거면 보다 더 분명하게 했어야 되는데 더 적극적으로 그걸 안 한 거는 저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증권거래소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네. 이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거는 2023년 5월부터 7월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작년 하반기 7월인가요? 7월에. 그때서야 그냥 조사를 시작한 거잖아요. 주가 조작이 일어나고 1년 정도 있다가 증권거래소에서 조사를 했다?
이건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너무 뒤늦었다 그것도. 왜냐면은 그 여러 가지 계산식이 다 있어요. 네. 증권거래소에서. 그러면 거기에 딱 걸리게 되면 바로 이제 조사하고 심리 들어가고 딱 그러거든요. 네. 근데 1년 동안 안 했다라는 것은 증권거래소에도 어떠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네. 직원들이 진짜 무능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네. 그렇죠. 무능하거나 압력이 가해졌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 같은데, 근데 갑자기 1년 후에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누가 뭉개다가 도저히 이거는 뭉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심리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이제 냄새가 많이 나. 주식에는 이런 거 투자 유의 종목 지정, 뭐 지정 예고 이런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소수 계좌에서 일정 부분 거래량의 일정 부분을 산다. 그럼 자동적으로 필터링이 돼요. 네. 필터링이 돼서 이런 종목들이 위험한 뭔가 작전 종목 같은데 주의 깊게 보세요 하고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증권거래소 있는 팀이 그런 팀이 보고 얘네 이상하네 또는 얘네는 뭐 원래 거래량이 너무 없었으니 넘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예 기계적으로 어떤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맞으면 투자 유의 종목으로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뜨는 것 자체가 니네 혹시 작전하고 있으면 조심해.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이런 얘기거든요. 앞서 이상거래에 대한 징후가 나타났다. 이거는 자동 뜨고 그러면 뭐 주가가 짧은 기간에 5배나 올랐으니 그러면 미리 봤어야 되는데 정수영님 말씀대로 너무 늦게 들어갔다는 생각도 있네요. 근데 웃기잖아요. 정말 삼부 토건? 네, 삼부 토건. 삼부 토건이 해외 실적이 없단 말이야. 그러게요. 거의 뭐 무의미하잖아. 0.04? 뭐 그런 퍼센트인데 자기네들 해외 사업 안 한다고 하고. 어쨌든 1%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삼부통운 관계자랑 폴란드에 가서 네. 우크라이나 글로벌 재건 포럼에 가가지고 회의도 하고 뭐 발표도 하고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거다. 네. 이런 식으로 또 브리핑도 되고. 원희룡 장관이 왜? 그러게요. 우리나라 많은 건설회사, 유수의 건설회사가 저도 있는데 진짜 그게 궁금해요. 왜 삼부토건이 했을까? 네. 다른 건설회사도 그 컨퍼런스에 있긴 했었는데 네. 사실 삼부토건이 낄만한 자리는 아니었다. 네. 맞습니다. 뭐 보도에 다 따르면 이제 대기업들이었고. 우크라이나 현지 도시랑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도 그냥 볼펜으로 이렇게 좀 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었다. 아니,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거기에 자기 요건이 될까? 그러면은 결국에 예전에 삼부통원 조남우 회장이 네.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을 뭐 소개시켜줬다? 뭐 그런 소문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연관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는 게 그렇게 썩 무리한 의심이라고 안 드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개입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거래소나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발빠르게 원래 원칙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명을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의문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삼부토건이 조남욱 회장이 나중에 회사를 팝니다. 네. 회생 절차에 들어가서 어려워져서 감자를 하고 다른 데서 지분을 이제 투자에 들어오면서 DST 로봇이라는 곳이 인수를 해요. 그게 이제 2017년인데 네. 기사에 나온 대주주 일가가 팔았다. 조성욱 회장 일가인데 조성욱 회장은 원래 그냥 일단 형식적으로만 보기에는 이 DST 로봇의 뭐 대주주거나 오너 이게 아니에요. 네. 그냥 이사회에서 영입한 인사입니다. 다른 건설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영입해서 이거 회장 좀 맡아줘 이런 거예요. 네. 그럼 또 대주주라고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삼부 원래 DST 로봇이 사고 다음에 또 어디가 또 대주주가 되고 하는데 그 회사에 또 대주주가 베이징 무슨 링크고 중국 자본이 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지분 관계를 제가 한참을 봐도 한 7시간 정도는 더 봐야 이해가 될 만큼 복잡해요. 복잡해요. 나름 경제 전문가신데 네, 복잡해서 힘들다 근데 이해가.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쭉 관련된 과거에 이 전문가들이 좀 분석한 걸 봤더니 조남욱 회장이 회생 절차에, 그러니까 기업이 회생 절차에 그 당시에도 어려워서 회생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아깝잖아요. 네. 이거 설입니다. 한 가설. 아까워서 실체가 애매한 곳이 인수하는데 우회로 빚을 감자를 통해서 네. 없애고 우회로 들어오지 않았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런 의혹까지.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조남욱 회장과는 별개의 회사인데 일부의 가설이 혹시 조남욱 회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 지배권을 계속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상 소유자는 조남욱 회장이다. 그게 가설이에요. 왜냐면 실제 법인이 따로 대주주가 있습니다. 네. 대주주가 따로 있어서. 근데 지분 관계가 워낙 복잡하게 엮여 있고 앞서 제가 말한 회사에서도 인수를 했는데 이사를 했는데 또 중국 회사랑 막 싸우고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이렇게 지분 관계가 복잡한 대주주들은 보통 주가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이제 투자해서. 아니 의심스러운 게 뭐 아까 박 실장님이 몇
다른 건설사도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2달 정도에 거기도 5배 이상 올랐는지 제가 그건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형 사실은 우크라 재건사면 대형 건설사가 가야 되고 뭐 현대나 대우나 뭐 그렇죠. 이런 데가 이제 포스코 어디가 그 컨퍼런스 같이 참여한 걸로 된 걸로 봤었는데 거기 기사로는 5배 오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긴 뭔가 냄새가 난다고 봐야지. 어쨌든 대주주 일가를 포함한 이제 이득이 한 100억 원 전 경영진이 100억 원 정도 된다라는 건데 이런 걸 제가 옛날에 경제방송이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재료가 있죠. 아무 재료도 없이 작전을 들어가기는 부담스러워요. 네. 그 약간의 재료가 있는 거를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돈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확 뛰어오르거든요. 도이치모터스 할 때 뭐 8만 개 쏴줘 어쩌고 막 하잖아요. 여사의 자금도 네. 그렇게 넣고 네. 그 자금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건데 근데 그냥 한다기보다는 재료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 재료를 좀 더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삼부토건이 회의 실적은 삼부토건이 국토부 차관을 만나고 당시 우크라에서 원희룡 장관이 있는 자리에 껴서 네. 인사를 하고 맞습니다. 또 김건희 차관을 만난 여사가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삼부 내일 체크하고 있는 그 이틀 뒤에 김건희 여사가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를 만나고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런 것들을 가장- 하지 않았냐 네. 이런 의심을 살 수 의심스러워. 있죠. 그때 그 멋쟁이변 말씀하신 멋쟁이변 그 단톡방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사실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이제 핵심 관련자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근데 삼부 체크라는 게 삼부라는 게 뭐 그게 골프장 이름이었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한 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았는데 사실 거의 이제 헛소리. 그러니까요. 그게 시점을 보면 2023년 5월 14일에 이 삼부 체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틀 뒤에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젤렌스카 여사가 입국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만나는 걸 미리 알고 체크해라 이런 그렇죠. 뜻일 가능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그게 거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죠. 네. 그렇다면 네. 그렇다면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냐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진짜 그게 맞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주가 조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얼마나 큰 사안인 거예요, 이거 도대체? 돈을 아니, 그냥 벌어들였다? 대통령 공천 개입만 하지 뭘. 저기 커미션 아니 공천 개입만 하지 뭐 주가 조작까지 아, 하려고 하셨을까? 사실이 아니길 네. 믿고 싶었어. 믿고 싶었어, 그냥. 아니 알겠습니다. 삼부 체크하고 그게 뭐 골프다 그 유상범 의원이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사실 웃겼죠. 네. 근데 전혀 아니고 제가 사실 그때 나왔을 때 23년 5월 근처에 우크라 재건 사업 관련 기사들을 쭉 한번 봤어요. 당시 실제 뭔 일이 있었는지. 당시 이제 정부에서 우크라이나를 뭐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 그러면 도우면 나중에 뭐 700조인가요? 엄청난 돈이 되는 재건 사업에 우리가 당당히 뛰어들 수 있다. 이걸 많이 홍보하긴 했습니다. 네. 한 건 했는데 몇 가지 앞서 말한 김건희 여사가 만나고 눈에 확 띄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삼부를 원희룡 왜냐면 대형 건설사가 우크라이나에 갔다 그것 가지고는 주가가 뭐 하루 이틀 잠깐 몇 % 오르고 말아요. 그런데 얘네 거의 기업 회생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좀 어려운 회사인데 얘네가 갔어? 그러면 오히려 더 영향을 많이 그렇죠. 받는 영향을 거죠. 받을 수가 네. 있거든요. 보면은 사실 또 막 주식 투자 게시판 같은 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세력 제발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삼부를 세력이 올리면 네. 여기 붙었다고 또 이제 다른 개미들이 또 따라 붙는 겁니다. 사실 딱 치고 빠지면 사실 개미들만 손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냥 대놓고 여기 세력 붙었어. 근데 이거는 재료가 없으면 꺼지게 마련인데 우크라 재건이라는 재료가 있으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종호 대표. 네. 우리말로 하면 검은 진주 투자죠. 네. 네, 블랙펄 인베스트. 이종호 대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선수예요, 선수. 주가 조작. 무슨 투자는 개뿔이 투자입니까? 선수하는 네. 주가 조작하는 분이어서 당연히 거기 얘기는 그 우크라 재건 사업이라는 걸 재료로 삼부를 띄워서 하려고 했던 거로 보고 네. 근데 이분이 여사랑 친분이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그렇죠. 때부터. 네. 그러면 이용하거나 또는 최소한 정보를 받지 않았겠냐. 네. 이 라는 시점이 생각할 수 뭐 있죠. 이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약간 구석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일단 금감원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네. 뭐 조사 뒤에 말씀하신 대로 검찰로 넘겨서 네. 검찰에서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빨리 같습니다. 넘겨야 돼요. 네. 이복현 원장 계속 갖고 있지 말고 빨리 넘겨요. 빨리. 알겠습니다. 네. 넘기도록 네. 압력을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 지금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국무위원들 뭐 간담회 열고 난 뒤에도 안 하고 있고. 자,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대한민국 1% 맛을 찾아드리는 통영에 인해서 오늘 준비한 메뉴는 고소하게 맛이 오른 도다리 회입니다. 씹는 맛이 살아있는 새꼬시, 부드러운 순살, 취향껏 즐기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상큼 달달한 디저트도 준비했는데요. 제주 산지 직송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진한 제주 천혜향을 농가 돕기 특가로 준비했습니다. 제주 산지 직송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통영해인을 검색하셔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상목 대통령 대행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된다. 지금 임명 안 한 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안 하고 있고, 국무위원들 뭐 간담회 열고 난 뒤에도 안 하고 있고. 자, 왜 안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여당에서 하지 말라고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고, 네. 보수파 진영에서도 거리에서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 5대3이다. 그래서 탄핵 기각이다. 네. 그런데 마은혁을 임명을 하게 되면 6명이 찬성 인용이다. 네. 그러면은 보수파로부터 너 때문에 대통령이 복귀 못했다.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타겟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뭉개가는 거죠. 그냥 모르겠어요. 나는 안 할래. 나 귀 막고 있는 거. 그냥 한덕수가 오면은 그냥 하라고 하세요.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손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안 한다고 보세요? 눈치 보는 거죠, 뭐 여당에. 이미 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여당으로서는 어쨌든 헌법재판 심판이 안 돌아가기를 원했던, 말도 안 되지만 원했던 국민의힘에게는 좀 불리한, 어쨌든 탄핵 심판이 돌아가게 됐잖아요. 3명 중에 2명이라도 임명을 해서. 네. 저도 그걸 높게 평가합니다만, 근데 이제 1명까지는 임명을 최대한 안 해서 제가 그렇게 국민의힘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 여부가 물론 헌재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임명해야 된다고 했지만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중요한 거 아닌가요? 탄핵 심판 지금 당장 가장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는 제가 볼 때는 못 들어와요. 시간도 이미 다 지났고. 그러니까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못 들어온다. 예. 네. 그러니까 박수영 의원이 그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오늘 그만뒀다고 하던데 막을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민주당도 국정협의체까지 거부하면서 최상목 대행 오는 거 협의회도 거부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닙니다. 물론 최상목 대행을 비판하는 건 맞는데 네. 당신 왜 할 일을 안 해? 이건 맞는데 여기에 뭘 걸어서 할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박수영 의원은 정말 그걸로 왜 단식을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 집 나간 고양이 좀 찾아주세요 하고 단식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 굳이 마은혁 재판관이 와서 구인체제가 될 것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구인체제가 될 것도 사실상 아니거든요. 아니다. 근데 굳이 실제적으로는 윤 대통령과는 큰 건 없어요. 대신 이제 뒤에 지금 남아있는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도 있고 네. 또 다른 탄핵 심판 헌재가 할 일이 많으니까 일단 헌법대로 임명하고 봐라라는 게 이제 그게 주장인 그렇죠. 거지 아주 민감한 사항도 아니거든요 현재로서 시급하게는 지금 그리고 변수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언제 나오나 이거잖아요. 뭐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 선고 전에 나오냐 후에 나오냐 뭐 시기에 따라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기각될 것이냐 아니면 인용될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각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는데 한덕수 예, 국무총리에 왜냐하면 대한 탄핵은? 탄핵 심판은 가중 정족수거든요. 6명이 있어야 됩니다. 네. 가중 다수결이어서 9명 중에 6명이 찬성에 대해서 저번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처럼 4대4로 의견이 갈려도 기각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탄핵소추 사유의 대부분이 권한대행 때 일인데 약간은 법적으로 판단하기에 좀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총리 때로는 당시 국무회의 형식의 간담회에서 내란, 이 계엄을 말리지 못했다라는 게
탄핵 소추 사유로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말리려면은 죄송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완력이 셌어야 돼요. 완력이. 입을 틀어막고 널 내가 저것도 말 깎게 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는 한 물리적으로 말릴 수는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 시절의 탄핵 소추 사유로는 사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대행 시절에 근데 사실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거가 위헌이다라고 했는데 예. 안 한 거 3명 다 안 한 거잖아요. 한덕수 그렇죠. 총리는. 네. 당시에는 이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런데 이제 바로 그다음에 전 탄핵 소추를 했었어야 봐요. 임명이 두 명이라도 안 했으면 헌재가 전혀 굴러가지가 못합니다. 네. 워낙 리스크가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여야 합의를 전제 조건으로 완벽하게 걸었던 한덕수 총리는 탄핵되는 게 맞다. 당시 대행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인용될 거냐 그거는 제가 잘 모를 모르겠다. 것이고 대신 또 선고는 그건 헌재의 결정사항이지만 저는 윤 대통령부터 먼저 하는 게 맞다고 먼저 봐요. 하는 게 맞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뭐 보세요? 기각될 것 같아요. 그냥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 고난대행직으로부터 파면시킬 만한. 그래서 저도 뭐 기각될 것 같아요. 기억될 것 같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